근데 이제 보통 봉준 선생님 한 1년에 얼마 벌어요? 못 버시는 분들이랑 잘 버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부터 좀 잘 번 거부터. 잘 버, 네, 이왕이면. 쉽게 말해서 100억 건물 중개를 해드린다라고 하고 0.9%를 받는다라고 하면 보통 9천에서 1억 정도. 가져가는 거는 이게 팀장이 정해져 몇 프로 있죠. 가져가요? 대략 팀장님 말고 평균적으로. 그 시작을 5대5로 좀 많이 있어요. 야, 그러면은 100억짜리 건물 중개 한번 하면 5천을 가져가네. 빌딩 가지시는 분들 친구분들은 다 빌딩이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요? 어. 끼리끼리 노네. 야, 그래서 우리 셋이 아무도 없네. 야, 문과도 살만해. 진짜? 안녕하세요, 문살만의 하진규 변호사. 신경철 회계사. 신원철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하게 구독자분들이 추천을 해줘서 아이고,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자기가 나오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 모셔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다. 나 우리한테 누구 이렇게 연결해줄 줄 알았더니 그 사람 해주세요라고 그냥 하시더라고. 그래도? 그래. 그래, 너 우리는 그래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은 누구냐? 김찬우 공인중개사. 아, 그렇죠. 요즘 이제 막 땅값이 한창 올라서 너도 나도 공인중개사 준비하다가 또 잠깐 또 내려와서 또 좀 그러고 있다고 있는데 그래도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타이틀로서 또 전문직으로서 하나 딸려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누구시죠? 김찬우 팀장님이십니다. 네, 모시러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SN 빌사남 부동산 중개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김찬우 팀장입니다. 공인중개사예요. 청담동 쪽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 빌딩 메인 매각을 좀 베이스로 건물에 관련된 거의 전반적인 서비스는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다 고급스러워. 청담, 뭐 도산대로, 빌딩, 그다음에 생긴 것도 되게 고급스러우시게. 목소리도 되게 고급스러우시고. 네. 발성이 좀 다르신가요? 네, 혹시 전공을 뭐 하셨어요? 저는 연극영화과를 전공을 했었어요. 연극영화과. 네. 어쩌다가 연극영화과 다니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신 거예요? 일단은 뭐 연기 이렇게 좀 생활을 좀 준비를 하다가 우리 시간이 다 좀 유한하잖아요.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 아닌데 갑자기 물리학, 철학. 그 이제 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면서 살고 싶고 하기 싫은 일은 좀 덜 하면서 좀 살고 싶다. 그래야 좀 뭐 주체적으로 좀 삶을 살아야 좀 후회가 없겠다 싶어서 고민을 하던 찰나에 돈이 있어야겠더라고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책을 좀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부동산을 좀 해보자. 그래서 좀 내가 전문가가 되어보자. 라는 그런 좀 단순한 그래서 생각에 공인중개사? 네. 시험을 이제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당시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1년 그냥 수험생활만 가져갔고요.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라고 하면 빠르면 1년 안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통은 주변에 한 2, 3년까지 시험 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 2차 동차시를 정확히 1년 커리큘럼 잡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럼 1, 2차 문제가 총 몇 개예요? 한 과목당 40개씩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보통 몇 프로 넘으면 합격한다? 평균이 60점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고요. 그 40점 밑으로 한 과목이라도 들어가면은 이제 40. 꽈락. 네, 꽈락. 그러면 통상 몇 명 지원해서 몇 명 정도 붙어요? 제가 봤을 당시에는 그때 수능 지원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지원했다고. 아, 그래? 60만 명보다 넘는다고? 네. 그 동차시 준비했던 분들이 합격률이 그때 한 3%가 5% 정도. 아, 그렇게 좀. 야, 그냥 공부해서는 안 되겠네. 그러네. 어떻게 하죠? 과외를 받아요. 그렇죠. 그냥 해서 안 되면 우리 김과외를 받아야 됩니다. 김과외가 어떤 곳이죠? 우리나라 1등 과외 플랫폼으로 네. 선생님들이 학생한테 직접 찾아와서 과외를 해주는 플랫폼 서비스. 집중하셔야 돼요. 알았더라면. 빨리 할게. 6개월 만에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도 이제 내가 궁금하면은 이제 김과외 과외 신청을 하면 공인중개사 선생님이 이제 달려갑니다. 가실 거죠? 네, 등록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등 과외 플랫폼 김과외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당시 준비하셨을 때 나이나 이때는 졸업하고 네. 3살, 4살 이쯤 준비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이 드신 분도 많죠? 엄청 많았어요.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나 이런 건 좀 느끼고 싶어서 오프라인으로 등록을 했었는데 그때 거의 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아, 그러면 그분들 사이에서 어린 분이 공부하시기 솔직히 좀 더 쉬웠겠네요? 약간. 네, 그런 거는 있었어요. 네. 체력적으로 네. 좀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왜 다 어머니 아버지 거리다 보니까 많이 또 이뻐해 주셨어요. 왜 귤 싸우시고 이쁘게 생기셨어.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막 좋아해서 약간 이명웅 씨 느낌도 있고 약간 사람 아들 같은 상. 야, 근데 이제 보통 봉준 선생님 한 1년에 얼마 벌어요? 기준 편차를 좀 잡아드릴까 네, 하는데 네. 못 버시는 분들이랑 네. 잘 버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잘 본 거부터. 잘 버, 네, 이왕이면. 저희는 아무래도 좀 빌딩 중개를 하다 보니까 네. 그 규모 매출 단위가 크잖아요. 네. 1년 딱 매출 내시고 그 매출로 서울에 또 괜찮은 입지의 아파트를 매입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1년에 한 10억 번다. 뭐 그 정도가 될 수 있고. 순수익으로 10억 번다는 거네. 그럼 한 20억 정도 가져가는 거죠, 1년에? 빌딩을 해서? 그렇죠. 평균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가 어느 정도 벌어요? 네. 좀 뭐 적당히 번다 하면 대기업 초봉 이상은 다. 평균적으로 한 5, 6천 이상은 1년에? 근데 못 벌어 가시는 분들도 훨씬 많아서요. 그러면은 참고 정도면. 제가 이번에 이사할 때 복비를 400을 냈거든요. 복비를.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분은 저한테 받고 여기서 받고 하니까 800 벌고 뭐 이렇게 치면은 10건만 하면은 8천이네요. 아 그렇죠. 근데 네. 그 계약 자체가 네. 사실 그 호흡 자체가 굉장히 한 건 한 건이 길어요. 한 2년 있다가 한 건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럼 수입이 고정급으로 뭔가 책정되는 건 아니고 성과급 비중이 많은 건가요? 성과급 비중이 더 많고요. 성과급 비중을 받기 전까지는 직원 생활을 조금 해요. 그래서 일을 또 좀 배우고 그 직원 생활 기간 동안에 기본급을 저희 회사는 좀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부동산 업계에서는 기본급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급이라고 하기도 좀 생활비하기도 좀 어려운. 근데 이미 역시 팀장님에서 사측 마인드가 딱 돼 있어. 기본급을 드린다고 표현하죠. 다른 것은 안 주는데 그렇죠. 저희는 드린다. 그럼 성사되면 한 몇 프로 정도를 그 배분하나요? 일단 빌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법정 중개 수수료는 0.9% 이내로 좀 협의를 좀 보고 있고요. 주택 건물 같은 경우에는 0.7% 이내에서 좀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억 건물 중개를 해드린다라고 하고 0.9%를 받는다라고 하면 보통 9천에서 1억 정도. 중개한 건에 9천에서 1억 받아요. 그럼 그렇게 성사했을 때는 가져가는 거는 이게 정해져 몇 프로 있나요? 가져가요? 100억짜리 하면.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고 평균적으로. 일반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러니까 아파트 이렇게 보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작을 5대5로 좀 많이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야, 그러면은 100억짜리 건물 중개 한 번 하면 5천을 가져가네. 진짜 살기 좋으시겠다. 공인중개사 괜찮네. 그럼 빌딩 거래는 많진 않으니까 그런 매수자나 매도자를 많이 알수록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부자들 모임에 엄청 많이 다니고 그런 거 해야겠네요. 그렇죠. 모임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어쨌든 뭐 한 건 한 건 거래하다 보면은 빌딩 가지시는 분들 친구분들은 다 빌딩이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래요? 끼리끼리 노네. 야, 그래서 우리 셋이 아무도 없네.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그 순자산 30억이면 우리나라 1%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 도대체 이 빌딩은 누가 사고 파는 거예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3, 40대 혹은 50대 요 사이가 사실 가장 전투적으로 사업도 가장 잘 뭔가 에너지 있게 하는 뭐 시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많고 혹은 이제 상속 증여를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보통 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가장 놀랐던 게 일반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아파트 투자로 계속 몇 번 불려오셔서 현금을 만들어서 이제 이제는 건물 투자 하고 싶다 하고 오셨던 분이 좀 기억에 남는 분이 몇 분 전문직은 없어요? 전문직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 많이 있죠, 계시고요. 변호사? 있어요? 그럼 됐어. 회계사는 없나요? 네, 세무사님들도 계세요. 저희가 이제 세 명이서 이제 그 빌딩 사기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제가 사드릴게요. 정말 괜찮은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강남에서 평당 한 40평짜리 50평짜리 건물에 한 4층짜리 빌딩 50억에서 100억 그 정도. 그럼 100억이면은 현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저희가 살려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은 100억 건물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감정 평가를 매기잖아요. 100억짜리 건물이 감평이 다 나와서 100억이 나왔다. 네. 라고 하면 거기에 한 7-80%는 법인 기준으로 대출을 좀 받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70% 대출 받는다 치고 그러면 쉽게 계산해서 30억이 들어가는 건데 이제 뭐 재반 비용이나 이런 거 따졌을 때 조금 더 필요하긴 해요. 그러면 이자율이 보통 얼마로 나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5% 전후로 나오고 5%? 그러면은 3.5 그러면 이자가 한 달에 3천이네요? 그러면 월세로 3천 이상을 뽑아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100억 건물 몇 층짜리일까요 보통? 보통 이제 주거 지역 안에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4층에서 한 7층 그 사이로. 그래요? 네. 2층이라고 치고 한 층에 한 1,000 정도 받아야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0억 건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게 다 내 돈이 아니고 보통 한 2-30억 정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소유해서 월세로 이자하고 이렇게 남겨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강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월세에서 이자 그냥 똔똔 정도만 돼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수요들이 많아서. 이게 올릴 걸 기대해서 네. 똔똔만 돼도. 네네. 근데 그 빌딩 매매 같은 경우에는 다 잘 되나요? 망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더 잘 보고 사야 되고 내가 이제 임차 세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다 계산을 하고 들어갔는데 지금같이 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하고 공사는 다 끝냈는데 임차인들이 안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통임대라고 하면은 5층짜리 건물 이제 한 임차인이 다 쓰는 경우에 이제 그런 걸 수익률이랑 내가 관리하기 편하겠다 싶어서 매입을 했는데 매입하고 나서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도 한 번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월세가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매입을 했는데 시세보다 꽤 많이 높게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나갔을 때 그 시세대로 못 맞춘다든가.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만약 임차인까지 맞춰주는 것까지 해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개하기 전에 그 뭐 입지 분석이라든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다 그 수익률 계산을 다 해드리고요. 그러고 중개해드린 다음에 설계하고 시공까지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해드리고 그 이후에 임대차 맞춰드리고 그 필요하다면 건물 관리까지 해드리고. 건물 관리 이런 거 따로 비용을 받는 거죠? 네. 따로. 그래서 그 매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저희가 처음에 짜놓은 스케줄표 이제 거의 베이스로 해서 그 재매각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관련된 서비스는 거의 다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맡기고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도산대로 빌딩씨는 본인이 지으신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사무실이 도산대로 이면에 있다 보니까 이제 도산대로를 했고 빌딩 C가 이제 제 이름에 그냥 이니셜 그 C가 들어가요. 거의 우리 문살만 수준인데. 찬에 CH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면 다 붙일 수 있지. 문살만이 낫네? 그 영업의 일환으로 또 유튜브도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뭔가 그 영업이라기보다는 그 빌딩 시장에 대해서 그 지금도 좀 정보가 많이 오픈이 되어 있기는 사실인데 뭔가 더 이런 생생한 정보들을 조금 더 공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게 됐어요. 어때요? 공인중개사 그러면 이제 만족도는 좀 높아요? 네. 미소가 한결같아가지고 이게 진심인지 모르겠네. 일단 금반지 차신 거 보니까 사시기에도 좀 풍족하신 것 같고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세요? 네, 저는 만족하고요. 이 직업 자체가 좀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왜 바뀌고 싶으면 환경을 바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환경을 어떻게 쉽게 바꾸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일을 하다 보면 매일같이 만나는 분들이 자본가들이잖아요.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나 이제 갖기를 좀 희망하시는 분들, 그만큼 현금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랑 매일같이 좀 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간접적으로 그들의 좀 삶을 경험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은 있는 거예요. 그 근처에 있어라. 우리 직전 촬영편에서도 계속 나온 이야기거든요. 근처에 있어라. 네. 그럼 준비생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네, 마지막으로 공부 2번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실 때 확실하게 해서 자격증 취득 이후에 그 내 모습을 그리면서 좀 남은 시간까지도 좀 얼마 안 남았죠? 중개사 시험.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일정까지 좀 잘 준비해서. 야, 근데 핸드폰에 여자친구 배경화면이 나오는데 지금 이모가 아름다우시네. 이것도 이제 한번 언급해달라고 이렇게. 야, 이게 모든 거가 행복하다는 걸 마지막에 이렇게 딱 꺼내는 게 일부러 보여주신 거야. 배경화면 뭐예요? 나 수박이네. 배경은 뭐예요? 배경화면 없어요? 명왕성이야? 뭐예요 배경화면? 달력입니다. 달력. 야, 이렇게 딱 해놔. 이거 약간 고객들이랑 있을 때도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나 지금 이렇게 잘 나간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고마워. 우리 아주 예쁜 여자친구를 두신 우리 김찬우 중개사님, 저희 앞으로 빌딩 프로젝트 하면서 또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